저도 쑥스러워요. 자,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은 효성 중공업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장이 이렇게 빠졌는데도 10% 이상 올라서는 모습 보여줬네요. 일별 시세 보니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28,700원까지 내려앉았는데 오늘은 또 갑자기 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왜 이렇게 변동폭이 컸어요? 예,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관심이 없으셨을 네,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뭐 튀는 모습이 나오기라도 네. 해야지 갈 것 같기에 지금 작년 7월에 상장하고 나서 이제 1년이 넘어가는 동안에 사실 이렇다한 시세를 보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흘러내리기만 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원래 주가라는 게 그렇죠. 회사의 어떤 값어치가 정말 뛰어나지만 주가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좀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즉 이 주가만 봐서는 정말 그렇죠. 회사는 정말 괜찮겠지만 이 주가만 봐서는 정말 사람구실 못하는 이런 모습이 거의 이제 뭐 1년 이상 좀 반복이 됐었는데 정말 시장이 초토화된 오늘 같은 날 오히려 10% 넘게 급등을 하면서 한순간에 좀 투자자들의 눈길을 끄는 모습이 감지가 된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마 그런 것들 제가 말씀드린 거 아마 바로 좀 감을 잡으실 겁니다. 상장 직후에는 6만 원 중반대까지 갔던 주가가 3만 원 밑으로 뭐 반토막 이상 뭐 계속 떨어졌고요. 중간에 어떤 올라가고 빠지고 어떤 출렁이는 과정도 거의 없이 올해 2019년도 들어와서는 진짜 그냥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오늘 보면은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여기 약간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갭상승 뜨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평소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모습을 여기 지금 보실 수가 있죠. 36만 주 정도 거래량인데 평소 이 종목의 거래량이 안 나올 때는 뭐 한 2만 주도 채 안 나왔던 것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10배, 뭐 한 15배 이상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온 날이겠죠. 결국은 실적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시장이 연일 급락을 하고요. 정말 좋다 했던 그런 모든 종목들이 한순간에 수급이 배신해버려요. 그러니까 종목이 긴가민가지만 수급이 좋아서 가던 것들은 수급만 돌아서면 기대 구석이 사라져버립니다. 차트가 이뻐서 가던 종목이 시장 빠지는 것 때문에 차트가 무너지면 그러면 또 기대 구석이 없어져 버려요. 하지만 정확하게 이런 것을 우리가 믿고 빌릴 수 있는 구석은 이런 힘든 장일수록 바로 실적이라는 부분. 즉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당연히 돈을 적게 버는 회사보다는 주식시장에서 높은 값어치를 받는 게 당연한 거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실적 개선, 이게 2분기 실적이 지난 분기 대비해서 뭐 굉장히 한 뭐 170%였나요? 네, 수치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이 이런 이제 급락장에서의 상승을 이끌어냈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코스닥은 계속 개인들 돈이 들어오고 있고 코스피에서는 개인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 외국인들의 투자 비중은 사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좀 들어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 하면 약간 느낌이 뭐예요? 약간 중대형주라든가 실적주라든가 이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거 참 재미없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잘 갈 수 있는, 이게 한 10년 정도 주기로 시장이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참고로 2010년, 11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 그때 차화정 장세 대단했죠. 차화죠. 자동차, 화학, 정유 전부 다 대형주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이 시장의 주인공으로 올라설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저도 방송상에서는 가벼운 종목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시간만큼은 또 종목에 뭐 몇 개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 일부 일처제지만 주식은 뭐 몇 개 다 사도 되니까, 그래서 한 종목 정도는 이렇게 약간 좀 무게감이 느껴지는 이런 종목을 잡아두는 것이 앞으로 좀 장이 정상화됐을 때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제가 잠시 후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외로움이 느껴지는 분석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비드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램테크놀로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장중에는 되게 조용조용 가다가 갑자기 3시 이후에 쏘아 올리더니 상한가에 안착을 했거든요. 이 종목이요. 7월 1일부터 큰 변동폭을 보여줬잖아요. 일본 관련돼서 수혜받으면서요. 오늘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지금 일본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뭐 특징주로 이제 램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봤는데
사실 굉장히 좀 지금 시장을 좀 대변해주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오늘 뭐 이제 그 다른 종목들보다 뭐 그렇게 과하게 밀리거나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는데 상한가까지 갑자기 이제 또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대략 한 15분 혹은 뭐 이제 20분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게 장중에 좀 이슈가 하나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뭐 급격하게 좀 그 변해지면서 이 종목도 순식간에 상한가로 또 이제 그 안착을 시켜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워낙 지수가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80 몇 개 종목의 이제 뭐 상승 종목들이 나왔었고 1100개 이상의 그 하락 종목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 그러니까 그 당일날 혹은 뭐 이제 단기 매매에 동참하는 투자자들은 좀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경인양행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요. 과거에 또 상한가 나왔고 그다음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이런 그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된 거기에 이제 지금 반사익 수혜주들 이런 반도체 소재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또 급등을 하다 보니까 램테크놀로지도 오늘 또 눈치를 보다가 또 순식간에 또 수급이 막 그 휩쓸려 들어간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장을 보신다고 하면은 이제 매매를 같이 이제 병행을 하시고 지금 뭐 이제 좀 단기적인 시세 그다음에 수익 실현을 좀 원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이 반도체 소재주 여기에서 이제 같은 테마와 같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 다음으로 이제 후속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쪽 섹터와 이쪽 재료주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16년도에 그 불산 유출 사고가 한 번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공장이 좀 중단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이제 가동 얘기가 나오고 이번에 오늘 뉴스가 나온 거는 이제 불산 등 뭐 이제 유해 화학 물질의 판매업 허가 소식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일본의 이제 그 대항마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소재 관련된 국산화 이런 부분들과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강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모나미 뭐 불매운동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하는 흐름들로 봤을 때도 지금 시장이 빠지는 이유에 대한 확실한 이제 반사익 수혜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수급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장 변동성적인 측면에서 램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이제 특징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에서 뭐 매일매일 특징주가 이런 반도체 소재 종목들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 이쪽 재료 종목들은 항상 정리해 두시고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대림산업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편안한 계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뭐 방송하다 사실 시가총액 3조 넘어가는 거를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게 처음입니다. 그만큼 좀 변동성이 많은 것들을 쭉 말씀드려 왔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뭐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상황이라면 사실 뭐 어디 계셔도 뭐 불편한 세상이시겠지만 그만큼 이제 시장은 많이 빠졌다. 이제까지 많이 빠졌다는 의미하는 거지 앞으로의 하락도 약간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장기 이동평균선 122평선 올라오고 나서부터는 뭐 괜찮아서요. 좀 약간 천천히 좀 보시게 되면 목표가는 13만 원까지 목표가 한번 잡고 대응을 해보시고 손절가 95,000원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은 2014년 이후로부터 외국인이 판 적이 없습니다.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장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안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되니까요. 일본 관련된 종목 가지고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모든 종목들이 다 좋은 결과치를 지금 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히든스탁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다음에 지금 관심 있는 종목들 이렇게 좀 브리핑을 드려서 히트를 치는 종목들 실제로 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은 다 동일한 이슈와 동일한 테마에서 종목들이 나왔다는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그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다비드 전문가가 완전 바닥권에서 이제 시작하는 그런 종목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모나미라는 종목이 급등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본다고 하면은 전고점대를 다 그냥 깨고 올라가면서 좀 계속해서 이제 그 신고가를 좀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되 확실하게 지금 힘이 실려 있는 종목을 한번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강력한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뭐 계속해서 뭐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은 뭐 상황이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뭐 여야 5당에서 일본 규제 뭐 대책 협의회에 대해서 이제 뭐 31일 날 좀 출범을 한다 이런 뉴스들도 좀 더해줬고요. 좀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어떤데 뭐 31일 출범 뭐 이런 발표만 하고 있냐 대책안이 좀 전혀 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경제 쪽으로는 좀 위기 상황은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좀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뭐 수출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뭐 장기화된다 하더라도 그 와중에서도 뭐 반등하는 시장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제 그 소재 관련된 내용들을 좀 국산화시키겠다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또 긴급하게 또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이제 이런 시장의 하락폭들이 반납이 된다 하더라도 소재주들의 이슈와 그다음에 이런 모멘텀이 단기간 안에 끝나기는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재주의 이슈를 지속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지금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 지금 더 강력하게 탄력이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일본 쪽에서 뭐 이래저래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뭐 백색 국가 제외 아직 시작도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재주들을 쭉쭉쭉 보신다면은 오늘 급등했었던 종목들과 그 다음에 후속으로 갔었던 종목들의 그 순환매를 잘 보시면서 오늘 종목을 추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른 힌트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이렇게 선점이 된 건가요? 일단은 뭐 이제 과거에서부터 이쪽 관련된 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뭐 종목들이 더 부각이 되는 거는 과거에 이런 그 모멘텀들이 있었고 이슈가 있었는데 네. 정부에서 또 마침 또 이쪽 그 내용들을 또 이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과거의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혹은 뭐 이제 최근에 더해진 뉴스들이 이어지면서 종목들은 굉장히 강력한 테마를 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자막에 나오겠지만은 이러한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요즘에 뭐 불매운동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혹은 반도체 소재 종목들 중에서도 종목들은 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지금 좋은 이슈와 그다음에 같은 테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소문으로 난 테마와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과 그다음에 과거에 뭐 우리나라에서 이어가는 뭐 국채까지의 선정이라던가 혹은 뭐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내용들이라던가 이런 거를 비교를 하면서 좀 시장이 빠질 때 같이 밀려버리는 그런 소재 테마주들도 있었고 시장이 아래쪽으로 빠지지만은 오히려 더 반사익을 받으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었죠. 사실 금요일이랑 오늘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이런 소재주 종목들 안에서도 어느 정도는 옥석 가리기가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종목들이 좀 가려져 있다고 한다면은 갈 종목들은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거고 지금 뭐 이제 소재주지만은 소외를 받은 종목들은 앞으로 이제 테마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금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지금 시장과 역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당장 급등이 나오지 않고 오늘은 음봉으로 살짝 좀 밀어주는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미리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은 지난번에 경인양행의 상한가의 후속을 이을 수 있는 강력한 좀 재료주가 돼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끙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어요. 못 찾겠죠?
예. 네, 근데 좀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한 2개 정도 있긴 합니다. 근데 핵심 소재라고 하신 게 뭐 설마 볼펜은 아닐 테니까 모나미는 아닐 텐데, 지금 그냥 새롭게 자꾸만 튀어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반도체 이외의 네네. 도시는. 그래서 한일화학이라는 종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이 시총 500억 미만의 굉장히 작은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이제 그 화장품, 그래서 소재, 그러니까 화장품은 우리는 국산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졌지만 화장품에 들어가는 재료를 일본에서 수입해 쓰는 게 또 그렇게 많다고 또 이번에 나왔는데, 이 자외선 차단용 산화 아연이라는 제품을 국산화에 이제 막 성공한다는 그러니까 한일화학이라는 종목이 지난주에 한번 장중에 거의 상한가 가다가 좀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난주 화요일 날 한 번으로 끝났다면 모르겠지만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오늘 다시 한번 장중에 20% 넘게 급등하는 과정 속에서 이 누군가 지금 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이제 전 고점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 중에 그 음봉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누구나 많이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 후성이라는 종목입니다. 후성 사실 처음부터 이 지금 일본의 보복 조치 나오고 나서부터 이 가장 먼저 좀 얘기가 나온 종목이긴 했는데, 문제는 시세가 신나게 나오다가 계속 마냥 갈 줄만 알았던 이 종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고점 대비 한 40% 가까이 주가가 밀려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주가가 계속 밀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됐냐면, 자, 그거 누가 몰라라고 하시겠지만 그렇게 들어갔던 쭉 사던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보통 떨어지는 주가는 이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게 마련이죠. 현재가 밑에다 매수를 받쳐놓기 때문에. 근데 이 종목은 오늘 오히려 반대로 외국인이 60만 주를 쓸어 담았습니다. 즉 이번 그 무역 일본과의 통상 마찰 이슈가 터지고 나서 실제 외국인의 매수는 오늘이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역발상적인 관점에서는 눌림의 의회 재급 등 2차 상승 파동이 더욱더 강하게 될 수 있는 걸로 아마 요거도 노리시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말씀. 그래서 한일화학이랑 후성이랑 두 종목 유력한 용의자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의자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한일화학과 후성 한번 둘 중에 어느 놈이 용의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앞서서 두 번째 힌트 때 잠깐 얘기해 주셨어요. 지수를 지금 역행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 시장은 네.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기대감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네, 뭐 사실 제가 좀 흥분을 했는지 앞서서 뭐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같이 섞어서 네.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지수와 역행을 하고 있는, 그다음에 지금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차트가 유지가 되면서 우상향 패턴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램테크놀로지라는, 금요일 같은 경우는 경인양행,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램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 이렇게 좀 이어지면서 시장의 기대감들은 이쪽 반도체 소재주 이쪽으로 좀 시장에서 관심이 좀 더 지속이 되고, 사실 뭐 이런 기대감들이 딱 그 몰려있는 상황에서 차트의 어느 단계만 넘어서면 거기서부터 폭발적으로 물량들이 좀 들어오는 그런 패턴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나미라는 종목과 그다음에 오늘 상한가를 갔었던 램테크놀로지라는 종목 차트를 잠깐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 금요일 날 모나미라는 종목을 이번 주 특징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건 맞지만은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는 거래량이 빠지고 위쪽으로 툭툭툭 찌르는 이런 구간대에서는 거래량이 더해지면서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전고점을 한번 찌르고 돌파하려는 액션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더 간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소재주도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좀 커 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차트를 만들고 위쪽을 툭툭 찌르다가 모나미라는 종목은 오늘 결국에 뭐 상한가가 갔습니다. 워낙 올라갈 만한 종목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이제 차트를 좀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주인공이 됐었던 램테크놀로지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초의 그 돌파, 그다음에 급등 이후에 이 종목이 또 조정이 나왔을 때 음봉으로 빼는 구간에서는 거래량 죽여놓고 위쪽으로 툭툭 찌르는 곳에서는 이제 거래량 위쪽으로 좀 붙여주더니 계속해서 이제 전고점을 툭툭툭 치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아예 뚫고 올라가서 상방으로 이제 좀 박혀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뭐 이 모나미와 램테크놀로지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던 차트 패턴과도 좀
굉장히 지금 흡사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많이 오늘은 올라간 상황이 아니지만은 요런 구간대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목의 순환매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오늘 제가 히든 종목으로 준비한 이 종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